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오늘 들고 온 주제는 당뇨입니다. 당뇨. 현재 당 수치가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당화 혈색소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분들도 있고, 아직은 괜찮은데 경계선에 있는데 부모님들이 당 수치가 높거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나도 당뇨가 생길 확률이 높구나 하고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당뇨가 물론 유전적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부모가 당뇨가 있으면 자식들도 당뇨인 경우가 많고 그러한데, 당뇨가 유전적 성향에 더 영향을 많이 받을까, 아니면 또 생활 습관에 의해서 영향을 많이 받을까, 둘 중에 뭐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유전적으로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생활 습관을 교정을 해도 당뇨의 위험성이 그대로 유지될까, 이런 의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버드 의대에서 이거에 관련해서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 연구를 했어요. 유전적 당뇨 위험이 높은 사람도 건강한 생활 습관 5가지를 지키면 발병률이 무려 80% 감소한다. 이게 2001년부터 2013년까지 추적 관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생활 습관 교정만으로 발병률을 낮추더라. 그리고 2017년에 한국식품영양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가족 식습관과 부모의 음주 여부가 청소년의 공복 혈당과 비만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에 따르면 부모의 운동 습관이 자녀의 신체 활동과 대사증후군 위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유전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극복 가능하다는 거죠. 생활 습관의 교정만으로. 아까 하버드대 연구에서 5가지 습관만 교정했었는데 80% 정도 당뇨 발병률을 줄였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당뇨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80%가 낮아진 거예요. 뭘 교정을 했냐? 식습관, 그리고 운동 습관, 그리고 음주, 흡연, 그리고 한 가지, 체중. 이렇게 5가지 습관을 교정했을 뿐인데 발병률을 낮췄다. 식습관 뭐겠어요? 일단은 규칙적인 습관이 중요합니다. 제때 먹고 적정 칼로리를 섭취를 하면서 일정하게 리듬 있게 식사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운동을 한다, 규칙적으로.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음주, 흡연 같은 행동을 하지 않고, 식습관을 잘 유지하고 운동 습관을 했으면 결국 적정 체중이 유지가 되겠죠. 이게 혈당을 조절하고 몸의 혈류순환을 잘 시키면서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을 낮게 유지해서 혈당이 높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막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식습관도 당뇨에 결코 안전하지 않습니다. 한국인들 어떻게 먹죠? 일단 탄수화물을 너무 좋아해요.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고 반드시 섭취해야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쓰는 것에 비례해서 섭취를 해야 되는 에너지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죠, 대부분. 내가 움직이는 양에 비해서 탄수화물을 더 많이 섭취를 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은 결국 당의 형태로 변환이 돼서 몸에 쓰임이 일어나는데, 이 당을 가장 많이 소모하는 기관이 뭐냐? 근육입니다.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의 한 80% 정도를 소모를 한다고 보면 돼요. 즉, 내가 아무리 당을 많이 먹더라도 운동을 해서 근육이 이 당을 다 갖다가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해버리면 혈중에 당이 많이 남아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운동량은 줄었는데 당 섭취량은 보통 높이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혈당이 계속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된다. 그 높은 혈당이 우리 몸에 왜 나쁘냐? 첫째로 우리가 당 이렇게 만져보면 설탕 어때요? 끈적끈적한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맑고 유동성이 좋아야 되는 혈장이 끈적끈적해집니다. 한마디로 피가 끈적해진다 이거죠. 찐득찐득한 피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정교하고 가늘은 그 혈관들을 쉽게 통과를 못해요. 작은 혈관은 특히나 더 통과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높아진 사람은 조직이 괴사하기 시작해요. 정확하게 들어가지 못한 혈액에 의해서 노폐물이 고이고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그러면 세포가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당뇨에 최종적으로 조직 괴사가 일어나잖아요. 그건 당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높아진 당에 의해서 혈류가 가지를 못해서 조직이 굶어 죽는 거예요. 그리고 혈당이 높아졌을 때 혈관을 자꾸 손상을 시켜요. 회복을 잘 못하게 하고 혈관벽에 염증을 유발해서 몸에 염증 세포가 많이 돌아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하는 습관을 유지했을 때 결국 높아진 혈당이 우리 몸을 다 무너뜨리게 돼 있습니다. 당 수치가 올라가지 않더라도 혈관이나 이런 데 계속 부담을 줘요. 사람들은 수치 위주로만 생각을 하는데 수치가 높아지지 않았더라도 탄수화물 과다 섭취의 영향이 결국 혈류순환에
문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혈액이 끈적끈적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혈당 수치가 조절이 잘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혈관 손상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식습관은 뭐예요? 자극적인 거죠. 짠 거, 단 거. 이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어 있는데 단 것은 당연히 혈당을 올리겠죠. 짠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짠 것은 여러모로 안 좋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짠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짠 것을 우리가 먹는 습관을 딱 보세요. 어떻게 먹는지. 우리가 옛날에 젓갈이나 김치나 이렇게 짜게 먹으면 그 다음에 뭘 먹어요? 밥을 먹잖아. 짠 거를 덜 짜게 만들기 위해서 탄수화물을 동시에 늘려요. 이 소금, 짠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짠 것을 먹으면서 동시에 탄수화물을 많이 먹는 게 문제가 됩니다. 소금은 우리 몸에 필수적인 성분이기 때문에 먹어도 잘 배출이 돼요. 이 짠 거, 소금이 하는 역할은 NaCl이잖아요. 이 Na, 나트륨이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 물의 이동을 주관을 해요. 그래서 나트륨이 부족하면 몸이 수분 순환이 잘 안 됩니다. 당뇨 고혈압에 짠 거 좋지 않아 하고 완전히 저염식, 무염식까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 몸에 수분 대사가 안 돼요. 그냥 바짝 말라버려요. 수분은 지 혼자 이동하는 게 아니라 나트륨에 의해서 계속 몸에서 삼투압 조정을 하면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짠 걸 먹지 않으면 수분 대사가 일어나지 않고 몸에 수분 부족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혈관 내에서도 수분이 부족하고 조직 내에서도 수분이 부족하고 이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게 됩니다. 짠 게 이 주범이 아니다. 그 서양인들도 고기에 짜게 양념을 강하게 해서 이렇게 먹잖아요. 미국 같은 데 가서 스테이크 먹으면 한국 사람들 깜짝 놀라요. 우와, 이렇게 짜게 먹다니 하고 놀라는데 짜니까 뭘 먹어요? 메시 포테이토, 빵, 이렇게 탄수화물을 같이 많이 섭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짠 게 문제가 아니고 짠 것 때문에 먹게 되는 탄수화물이 문제다. 저는 아침에 소금물 한 잔을 먼저 마셔요. 따뜻하게 한 40도 정도 되는 소금물을 만들어서 먼저 마시고 시작을 해요. 그러면 몸 안에서 그 수분이 쉽게 흡수가 되면서 밤사이 내가 건조했던 몸이 촉촉해지고 그리고 끈적끈적해진 혈액을 희석을 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수분 대사가 일어나고 몸이 잘 깨어나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죠? 용융소금. 아주 순수한 소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소금이나 그냥 물을 먹었을 때보다 수분이 흡수가 돼서 몸에서 쓰임이 빠르게 일어납니다. 근데 제가 아침에 이걸 먹으면서 이거 짜니까 뭘 탄수화물 먹냐? 안 먹어요. 저는 아침에 탄수화물을 완전히 제한하는 식사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운동을 2시간씩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식이 우리가 재료를 보면 자연 재료로 만들고 상당히 건강한 식단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통적인 기준에서의 우리 한국인 식단은 뭐냐면 굉장히 노동자 위주의 식단입니다. 한국인이 자고 일어나면 뭐 했어요? 쌀 농사를 지었잖아. 엄청난 노동력이 투입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고된 노동을 하는 그런 위주의 식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사람의 식단이 아닌 거죠. 운동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국인의 식단, 밥을 이만큼 먹는 그런 식단을 했을 때 당뇨의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한국의 예전의 왕들, 대표적인 왕이 세종대왕, 학자 스타일의 왕이잖아요. 운동량이 부족했어. 그런데 먹는 거를 엄청 좋아했단 말이에요. 밥도 많이 먹고 고기도 많이 먹고 약간 대식가라고 보면 돼요. 그 대식가가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해. 그래서 뭐가 왔어요? 당뇨병증이 와요. 시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몸에서 종기가 생기고 현대인들처럼 두뇌 노동을 하고 몸을 많이 쓰지 않는 사람한테 있어서 이 밥 위주의 식사 패턴은 엄청나게 해로운 거죠. 특히 음식을 짜게 먹음으로 인해서 밥 양이 늘어나는 그런 패턴. 두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탄수화물의 양을 거의 반으로, 식사 밥공기를 반으로 줄여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대체할 만한 단백질과 채소를 그만큼 섭취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이 집단 문화 있잖아요. 가족들의 식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는 건강한 식단을 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면 너 유별나다고 그냥 아무 대충 먹어 라고 이 가족의 식단을 변화를 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어려워합니다. 예전에 먹던 대로 그냥 계속 먹는 거죠. 이거 우리 조상들이 계속 먹어왔던 거고 패턴을 변화를 못 시켜요. 그리고 패턴 변화시켜봐야 좋지 않는 패턴들이 오히려 현대에 와서 발생하는 거죠. 탄수화물의 양이 더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요. 밥을 안 먹는 대신에 피자를 먹는다든가 밥은 안 먹고 아침부터 베이글 먹고 탄수화물의 양이 늘어나고 거기다 카페인까지 막 먹잖아요. 커피까지 먹고 한국 전통 식단의 문제도 있지만 요즘 생기는 트렌드의 어떤 빵 위주의 식사들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 우리는 탄수화물을 좀 줄인 식단을 구성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왜? 움직임의 양에 비해서 우리는 너무 많은 당을 섭취하고 있어. 이걸 막으려면 2개밖에 없어요.
이걸 많이 써서 내가 먹은 그 당을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이걸 줄이는 거. 뭐 단순해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일반적인 사람들의 90%는 이걸 줄여야 돼요. 그만큼 움직이지 않아요. 내가 밥을 하루에 한 공기 이상 먹고 있다. 그런 사람은 하루에 4시간 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 그러니까 밥 공기를 줄이자. 그래야지 혈관이 건강해진다. 혈류가 회복이 된다.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집단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조직사회,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메뉴 선택권이 많이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짜장면 시키면 다 같이 짜장면 시켜야 되고 메뉴를 유별나게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우리 환자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해요. 보리밥집 가서 적당히 이제 채소 많이 먹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사람들이 그냥 맵고 짜고 이런 데 좀 가려고 하니까 본인이 좀 찍히는 것 같아서 그걸 선택하지 못한다. 이런 말들을 해요. 그걸 이겨내려면 일단 곤조가 좀 있어야 됩니다.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 내가 뭘 먹느냐 이런 선택권에 대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푸시를 주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 커피도 마시지 않죠. 그리고 그렇게 탄수화물 같은 거 많이 섭취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채소 좋아하고 단백질 먹는 건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특이하다. 제가 운동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찻집에 가요. 커피숍에 갔을 때 사람들이 거의 다 아메리카노 이렇게 먹고 저는 이제 운동 후에 근육을 많이 썼잖아요. 그래서 몸에 당 소비가 많아. 그런데 당을 섭취를 안 해주면 근 손실이 일어나요. 그리고 체중이 너무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그때는 좀 섭취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카페에 가면 미숫가루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요즘은 좀 이름을 예쁘게 지어놨어요. 곡물 라떼라고 지어놨는데 그게 미숫가루예요. 곡물 여러 가지 곡물 가지고 마실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그게 운동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는 탄수화물 과잉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운동 후에 그걸 마셔주면 아주 좋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그걸 저 따라서 먹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걸 시키지 않았어요. 전부 다 커피를 먹더라고요. 너무나 당연하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운동 후에 카페인들을 저렇게 많이 섭취하는 게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저는 의문을 가지고 보고 사람들이 처음에는 저한테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저가 꾸준하게 그냥 커피 먹는 모습을 한 번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분은 커피를 마시지 않는구나. 그리고 커피 대신에 뭐 먹나 사람들이 나를 관찰하나 봐. 그러더니 한 명, 두 명 저 따라서 곡물 라떼 시키는 분들이 생겼어요. 곤조를 가지면 남들한테 그렇게 끌려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좋은 행동을 지속을 했을 때 이게 맞다 생각하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내 행동을 따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깃집에 갔을 때도 저는 고기 한 점 이렇게 먹잖아요. 고기 한 점 먹으면 상추를 한 5장을 먹어. 소처럼 먹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좀 고기 먹지 왜 그렇게 풀만 먹냐고 쌈야채 이렇게 갖다 주면 저는 그걸 계속 리필해서 먹거든요. 사람들이 야 그렇게 왜 풀만 먹냐고. 근데 제 규칙이 그거예요. 고기 한 점 먹으면 5배수의 채소를 먹어야 된다. 왜? 혈관의 흐름성을 좋게 하고 혈관을 해독하고 좋은 걸 공급해 주기 위해서. 근데 이런 행동들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눈에 띄는 행동이고 그리고 우리의 기존 생활 습관, 부모한테 봐왔던 거 이런 거랑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그걸 계속 꾸준히 하면 돼요. 단순해. 그냥 계속 하면 돼.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어. 전에는 사람들이 쌈야채를 나처럼 많이 안 먹으니까 사람들이 안 먹는 거 나는 소처럼 먹으면 됐는데 이제 같이 먹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도 나랑 비슷하게 자꾸 이걸 엄청 먹어. 하나의 문화, 내가 제대로 된 행동을 계속 지속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도 생기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이게 잘 안 되는 게 집단 생활에 많이 익숙해져 있어요. 집단 문화에. 그래서 튀는 행동을 하기 싫어해. 찍힐까 봐. 회사나 뭐 어디나 다 그렇게 남들 하는 대로 좀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좋은 행동을 지속을 하기 위해서는 남들 이목을 신경 써서 절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이게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묵묵히 그 행동을 하면 됩니다. 남들이 하는 그런 말에 별로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나는 내 행동을 하는 거지 뭐 남들한테 잘 보이려고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남들한테 찍히는 게 두려운 것도 없고 용기가 있어야 되고 남들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이 곤조가 있어야 됩니다. 당뇨가 있고 혈당이 조절이 안 되면서도 식단을 제대로 유지하는 분들을 제가 잘 보지를 못했어요. 힘들어해요. 그리고 그게 힘든 게 아니고 정말 좋은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힘들어하고 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의 주관이 좀 약해져요. 누구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누구 말 들으면 이게 맞는 것 같고 하다 보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래서 하다가 말아. 왜? 어느 정도 지속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쉽게 표가 나지를 않거든요. 꾸준히 했을 때 결국 혈당도 조절되고 혈관도 튼튼해지는데 그걸 지속할 만한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인슐린을 쓰면서도 행동은 계속 몸에 진액을 고갈을 시키고 혈관을 막는 행동들을 계속 쌓아나갑니다. 기혈수, 제가 늘 강조하는 몸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킬 수 있는 에너지원, 기력이 있어야 되고 혈관이 제대로 통해야 되고 몸에 진액이 충만해야 돼요.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혈수가 다 고갈이 돼 나가는 게 딱딱 보여요. 몸이 건조해지고 말라가고 조직까지 좋은 진액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고인물은 썩게 되고 조직에 괴사가 일어나고 혈액순환이 나빠지면서 혈관들이 다 기능을 멈추게 되고 그리고 심장의 능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조정되지 않게 되고 이런 결과로 계속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몸의 기혈수를 계속 낭비하는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진액을 고갈시키는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들, 그리고 첨가물이 많이 들어있고 탄수화물의 비중이 높아서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는 그런 음식들을 계속 먹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딴 게 없어요. 그게 정말 좋아서 하는 행동인 것 같고 이 행동을 고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단순해요. 반복을 해서 그게 인이 박혀 있는 것 뿐이에요. 인이 뭐예요? 이게 도장이에요, 도장. 쾅 찍혀 있어서 지우기가 힘든 상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도장으로 그냥 새겨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이 박혔다 할 때 이 도장인자를 쓰는데 요걸 끄집어내지를 못하고 요걸 지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반복해서 요 패턴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그렇게 살아온 게 아니고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이게 유전자에 그냥 각인될 정도로 이걸 바꾸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행동을 교정할 때 사실 굉장히 갭이 커 보입니다. 나의 식습관과 행동 습관, 나는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고 이것도 좀 하고 있고 뭐 이것도 하고 있고 현재 내가 행하고 있는 것과 그리고 우리가 완전히 교정을 했을 때 올바른 행동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와, 나와 너무 격차가 떨어져 보여서 아예 저건 딴 나라 사람의 얘기, 다른 사람이야 나랑은.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 즐거움을 그냥 유지하고 살래. 그러면 이 말 속에는 뭐가 포함이 돼 있어요? 야, 자기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뭐 수도승, 스님 그런 식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즐거움을 차단하고 수도승처럼 즐겁지 않게 그렇게 억지로 살아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거는 본인이 여기에 빠져 있어서 안 좋은 식습관에 빠져 있어서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에요. 그 사람들이 훨씬 더 즐겁고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훨씬 더 기쁨과 충만감으로 살아가고 있다. 근데 당신이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그냥 이걸 반복해 와서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재미없게 어떻게 살아갈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재미없냐? 세상 제일 재밌어요. 걱정도 없고 고민도 없고 몸이 건강하고 생활의 질이 높아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지만 안 해본 사람은 그걸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건강 하나 찾기 위해서, 질병 하나 고치기 위해서 삶 전체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 이게 너무 큰 덩어리로 와닿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기가 참 힘들 거예요. 근데 정말 재밌게도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건강을 전환을 시킬 때 있어서 생각보다 단순한 거 한 가지에서 시작을 하고 그걸 반복을 해서 한 가지를 내가 체득을 하잖아요. 그 체득이 됐어. 몇 개월 지속을 해서. 그러면 나는 한 가지에 집중했을 뿐인데 생각보다 여러 가지가 이렇게 넝쿨처럼 따라와서 내 삶에 이미 안착을 해 있어요. 그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내 삶이 엉망이더라도 한 가지에 집중해서 지속적으로 그걸 계속 반복해내면 됩니다. 우리가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드릴이라고 그래요. 이 드릴이 군대에서 처음 나온 용어예요. 예를 들면 대포를 쏴야 되는데 대포를 빠르게 반복적으로 쏘기 위해서는 그 대포를 쏘는 사람들이 정해진 행동을 일사불란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은 와서 대포 앞에 청소를 해. 한 사람은 이렇게 화약을 가지고 와. 그리고 한 사람은 포탄을 집어넣어. 그리고 한 사람은 불을 붙여.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자기 행동들을 해냅니다. 이 일상생활과 다른 자세와 행동들이잖아요. 막 이런 행동들. 이게 익숙해지기 위해서 이걸 계속 반복을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몸이 그 자세에 익숙해지면서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해내게 됩니다. 드릴이라는 개념이 이제 현대 스포츠에서 도입이 됐어요. 그래서 뭐 야구라든가 축구라든가 우리가 특정 어떤 자세, 뭐 오버헤드 킥을 하기 위해서 그걸 영상만 보고 따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각각 자세들을 구분을 해서 그걸 계속 반복해서 그 행동이 익숙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그걸 뭐 수백 번, 수천 번 반복하다 보면 공이 요 위치에 딱 오는 상황이 오면 몸이 자동으로 반응을 해요. 그냥 오버헤드 킥을 해버린단 말이죠. 이걸 반복해서 내 몸에서 어떤 기능을 탑재시키는 걸 드릴이라고 그래요. 스포츠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당뇨든 건강이든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습관, 이게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으면 그걸 그냥 반복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아. 언제까지라는 게 없어요. 내가 한 달을 하면 한 달만큼 익숙해져. 두 달을 하면 두 달만큼 익숙해져. 1년을 하면 1년만큼 익숙해져. 어떤 사람은 1년을 해야지 그게 새로운 인이 박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 달만 해도 그 인이 박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을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은 사람마다 좀 다르다. 근데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좋다. 왜? 이걸 내가 평생 해서 나쁜 게 뭐가 있냐 이거지. 그냥 계속해서 드릴을 해서 인이 박혀버리면 언젠가 그게 너무 나한테 익숙하고 아무런 제약이 없는 행동이 돼요. 처음에는 뭐라 그랬어요? 이런 나쁜 행동들을 하는 사람이 저건 수도승이나 하는 행동이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수도승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는 맨날 일어나서 기도하고 좋은 식단 먹고 그게 하나의 루틴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당연하고 그게 아무런 불편감도 없고 그게 불행하지 않아요, 전혀. 근데 세속에 우리가 보기에는 그 사람은 불편한 걸 참고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실상 안에 들어가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러면 간단한 한 가지만 드릴 합시다. 우리 뭘 해야 되냐? 혈당이 자꾸 치솟고 있거나 앞으로 당뇨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할 수 있는 드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아침 식단을 탄수화물을 배제를 하면 됩니다. 아침에 식단을 샐러드 플러스 닭가슴살, 여기서 탄수화물이 없죠. 근데 이 샐러드에도 탄수화물이 있고 닭가슴살 안에도 탄수화물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의 탄수화물로 우리가 아침을 대체를 하자. 샐러드는 얼만큼 먹어야 되냐? 이건 뭐 그램수로 자꾸 사람들 얘기를 하는데 한 이만큼 먹으면 돼요. 그리고 닭가슴살 얼만큼 먹어야 되냐? 요렇게 손가락 한 3마디 정도 요 덩어리, 한 덩어리 탁탁탁탁 해서 먹으면 돼요. 저는 아침에 운동을 좀 과하게 하기 때문에 그 정도를 먹는 거지, 만약에 아침에 운동을 안 하는 날이다 그러면 단백질은 좀 줄여도 돼요. 상관이 없어요. 제가 점심 저녁을 어떻게 하라라는 거는 일단은 뺄게요. 일단 아침 한 가지만 제대로 하고 이 습관이 들어서 이게 당연해졌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크단 말이에요. 아침부터 탄수화물을 먹어서 내 몸에 피를 끈적끈적하게 하거나 내 몸을 무겁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요게 조금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은 여기 플러스 요걸 먹기 전에 소금물 한 잔을 먹으면 됩니다. 온도는 40도, 한 300cc에서 500cc 정도 소금물을 먼저 먹어주면 밤새도록 끈적끈적해졌던 혈액에 수분을 공급을 하면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몸 안에 온기를 빠르게 퍼뜨릴 수 있습니다. 40도 정도의 수분이 혈관을 통해서 빠르게 전달이 되면 체온도 쉽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분이 혈관 곳곳을 돌면서 밤새도록 고여 있었던 물질들을, 찌꺼기들을 빠르게 씻어내겠죠. 그 상태에서 가벼운 샐러드와 단백질원을 먹게 되면 혈액을 끈적끈적하게 하지 않고 필요한 영양소들을 몸 곳곳에 공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침에 이 루틴을 계속 드릴을 하자. 이 드릴의 어원이 그거잖아요. 그냥 뚫는 거예요. 내가 공고하게 쌓여있던 그 습관을 계속 뚫어서 바꿔나가자.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내가 하지 않았던 습관이 내 삶에 개입할 수 있게 계속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냥 이걸 하지 말아야 할 이유들이 막 등장을 해요. 이걸 했더니 아침에 허기가 지고 속이 허하고 아침에 머리가 안 돌아가는 것 같고 탄수화물을 안 주니까, 또 아침부터 이거 찬 샐러드를 먹으니까 배가 아픈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막 등장을 할 거예요. 그거는 내 인이 그쪽에 박혀 있어서 그래요. 아침부터 헤비하게 먹거나 아침부터 안 먹거나 그런 사람들이 이 행동들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반발 작용이 일어나요, 몸에서. 그거를 계속 드릴을 해서, 우리가 드릴을 땅을 파다 보면 돌이 나올 수도 있고 물이 나올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드릴을 안 할 거냐? 계속 하면 돼. 반복하면 몸이 이 패턴에 적응을 하고 이 좋은 패턴에 의해서 세포들이 점점 건강해지게 됩니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여러 가지 개념들, 문화적 개념들이 머릿속에 많이 박혀 있어서 그럴 거예요.
아침에 잘 먹어야 된다. 밥을 먹어야 된다. 아침에 든든하게 먹어야 된다. 또 아침을 안 먹는 사람은 아침에 이런 걸 먹으면 아침부터 풀떼기를 어떻게 먹지? 우리 한국인들의 상식에서 샐러드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풀을 먹지?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샐러드로 쓰는 채소들은 다 그냥 먹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습관이 안 돼 있을 뿐이에요. 그게 안 좋다라는 이유들, 문화적 관습 이런 것들이 개입을 해서 자꾸 그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이런 생활을 몇 년 동안을 지속을 했는데 하기 전과 후가 확연히 달라요. 아침에 이렇게 가볍게 먹게 되면 뇌가 작동을 엄청 잘하고 아침부터 또렷또렷해져요. 근데 사람들은 아침부터 베이글 먹고 커피 먹고 이러면서 헤비하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뇌가 각성이 안 되니까 커피 한 잔 더 먹어야 돼. 혹은 아침부터 된장국에 밥에 고기 한 점 이렇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엄청 오래 해 와서 그게 심지어 혈당에 영향을 주고 본인의 혈압이 상태가 좋지 않고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오래 해왔다는 그 이유만으로 그걸 바꾸지를 못해요. 근데 삶의 변화, 내 건강, 내 신체 리듬의 변화를 주려면 뭔가 드릴을 해서 인을 뚫고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구멍이 새로운 인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먹는 거는 제가 검증한 거니까 누가 먹어도 괜찮아요. 아무 문제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설령 처음에 설사를 하거나 허기가 너무 지거나 그건 초반에 겪는 과정이에요. 당연히 겪는 과정이니까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속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환자들한테 여러 가지 좋은 걸 이렇게 많이 나열을 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그걸 다 받아 먹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것들 한 가지씩 제가 영상에서 마지막에 한 번씩 던져 드릴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은 드릴을 하면 됩니다. 계속 반복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많은 습관들이 내 삶에 도입이 되어서 좋은 인이 박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걸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이 바로 좋은 인을 많이 가지는 겁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침에 샐러드만 먹는단 말이죠. 닭가슴살 조금이랑 샐러드 이렇게 먹으니까 몸도 굉장히 가볍고 나는 그걸 즐겁게 행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이 이렇게 묻더라고요. 원장님 그거 어떻게 그걸 매일 드실 수 있냐? 그거 고통스럽지 않냐? 무슨 재미로 먹냐? 사는 게 재밌냐 도대체?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는 이게 고역일 수도 있겠구나.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환자들이나 구독자분들도 또 마찬가지로 느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부터 어떻게 풀만 먹을 수 있냐? 그리고 그거 맛없는 걸 어떻게 먹냐?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느낄까? 이게 고민이 되더라고요. 나는 너무나 오랫동안 이걸 반복해 왔기 때문에 너무 당연하고, 이렇게 아침에 가볍게 먹고 운동을 하는 게 내 삶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루틴인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장벽을 넘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직원이 저랑 같이 영상을 찍다 보니까 피를 받아서 자기도 한번 해봐야겠대. 그래서 한 3일 하니까 조금 좋은 점을 느끼고, 처음에는 이렇게 역반응이 막 나와요. 허기도 지고 막 기운도 없는 것 같고, 막 그런 것들을 좀 넘어서려고 하는 찰나에 저녁에 라볶이 그런 거를 이렇게 막 먹고 나니까 밤새도록 더부룩하고,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 다 부어있고 심리 상태도 당연히 안 좋겠죠. 난 역시 안 돼. 3일밖에 못 지켰어. 이런 상태에서 내가 오늘 하루 샐러드 먹는 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나는 원래대로 사는 게 맞나 보다 하고 샐러드는커녕 아침부터 치킨 시켜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럴 수도 있구나. 충분히 그럴 수 있구나. 그리고 그런 반복된 습관을 행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실패가 등장을 했을 때 이걸 처리를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에 라볶이를 먹고 이런 게 저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습관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습관으로 당연히 돌아가요. 그래서 원래 저녁에 그런 걸 먹는 걸 즐겨 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나는 하고 싶은데 내 남편이 안 도와줬을 수도 있고, 친구들이 뭘 자꾸 먹자고 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죠? 오늘은 특별한 누구 생일이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은 삶에서 발생을 해요. 그 자체를 못 지킨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발생했던 어떤 심리 상태, 이 실패를 처리하는 방법을 모르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지속적으로 뭔가를 해내고 반복적으로 하는 게 루틴이 되기 위해서는 한 번씩 등장하는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이 필요해요. 제가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삶의 습관을 위해서 항상 긍정적인 해석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내 삶에서 일어나는 좌절, 실수, 실패, 실현, 이런 게 등장했을 때 절대 그걸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걸 내가 일으켰을지언정 나 자신을 탓하지 말고
일단 현상부터 분석을 해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라고 굉장히 산뜻한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으로, 긍정적으로 해야지. 난 안 돼. 난 역시 안 돼. 난 이런 놈이야. 왜 나는 안 되지? 이런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예전에 내가 실패했던 기억들 다 소환시켜서 난 여기까지야 라고 자신을 규정해버린단 말이죠. 이걸 멈추려면 실패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반드시 등장하는 그 실패, 삶의 좌절, 실패가 딱 등장을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일단은 이건 자연현상이야. 내가 일으킨 실패, 실수일지언정 이걸 완벽히 객관적 자연현상으로 봐야 돼요. 인간이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데 어떡하라고. 자연현상인데 여기다가 감정을 태우면 안 됩니다. 감정을 배제를 해야 돼요. 우리가 자연현상에 감정을 싣나요? 어디? 오늘 비가 오네? 와 슬프다. 오늘 해가 떴네? 와 기쁘다. 그럴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무슨 짓이에요? 이상한 짓이잖아. 그걸 멈춰야 돼. 와 오늘은 비가 와서 괜찮네? 오늘은 해가 떠서 괜찮네? 오늘은 바람 불어서 좋네? 매일매일 그 변화, 자연현상, 그걸 다 받아들이면 돼. 거기에 내가 감정을 태울 이유가 뭐가 있어요?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거죠. 너 무슨 색깔을 좋아해? 난 빨간색.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난 다 좋아. 빨간색 좋고 파란색 좋고 다 좋아. 그러면 세상에 분쟁이 없고 싫어하는 게 없어집니다. 받아들이자. 자연현상이다 그냥 실패는. 그렇게 받아들이면 그 다음 일어나는 감정을 통제할 수가 있습니다. 난 이런 사람이야. 자기 비하라던가 거기서 추가적인 부정적 생각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매일 샐러드를 먹기로 했다는 것은 이걸 일단 100일이든 1년이든 반복을 했을 때 일어나는 그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자가 된 거예요. 나는 내 삶에. 과연 진짜 이승우 원장이 말한 대로 내가 매일 아침에 샐러드를 먹었을 때 100일 후에 혹은 1년 후에 과연 어떤 변화가 생길까 내 삶에? 궁금하잖아. 그러면 일단은 잘은 모르겠지만 과정이 뭐 어떻든 간에 해보자. 기껏 100일이니까 중간에 나타나는 이런 일들은 그냥 어떤 날은 실패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잘 될 수도 있고 그 정도로 받아들여야 돼. 반복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이걸 인정을 해줘야 돼. 우리가 부산에서 배가 출발했어요. 어디까지 가냐? LA까지 한번 가보자고. 여기까지 가려면 이렇게 항로를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배가 매 순간 LA를 향해서 가겠냐고. 어떨 때는 배가 이렇게 갈 때도 있고 이렇게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도가 있고 나침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갈 때는 여기서 LA로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여기서 LA를 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뱃머리를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뱃머리가 조금씩 틀어진 것은 자연현상이에요. 그럴 수 있어. 우리가 가야 될 방향으로 방향만 조절하면 돼. 어제 내가 라볶이 먹은 것은 조금 방향이 틀어졌지. 오늘 다시 하면 돼. 오늘 다시 이쪽으로 가야지. 어제 라볶이 먹은 거랑 오늘 샐러드를 못 먹는 거랑 연관을 짓는 거예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예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그것만 알고 있으면 그걸 계속 반복해서 매일매일 요것만 하면 돼. 방향타만 조정하면 결국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LA까지 너무 멀어 보이니까 과연 여기까지 도달할까 싶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냥 하루를 살았어, 이틀을 살았어, 3일을 살았어. 사는 날의 합이 곧 우리가 원하는 결과물에 도달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저거 언제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여기서는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방향이 틀어졌을 때 수정을 안 해주면 남극 가 있을 수도 있고 아르헨티나 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기서 조금 방향 수정하는 것은 되게 쉬운 일이에요. 근데 그때마다 이걸 하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계속 머리를 괴롭혀요. 이거 해봐야 우린 못 가. 어차피 LA 못 가. 이렇게 가서는 못 가. 이런 생각이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왕 사는 거 그냥 대충 살자 하면서 그냥 하루하루를 대충 살아가. 그러면 엉뚱한 데가 있는 거죠. 이 삶의 목표든 부자가 되기로 생각을 하건 건강하기로 생각을 하건 다 같은 문제예요. 매일매일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아무도 여기에 가지 못해요. 내 하루하루를 제대로 살아나가야 됩니다. 그 작은 습관들, 하루에 계단 몇 칸 오르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걸 안 하는 삶을 100일 살았을 때와 그걸 하는 삶을 100일 살았을 때 결과는 천지 차이예요. 수명의 차이가 날 거예요 아마. 매일매일 했을 뿐인데 일어나는 결과가 생각보다 크다는 거죠. 하루 내가 1% 어제와 다른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오늘이 1이었어. 그러면 둘째 날이 뭐가 돼요? 1.01이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뭐가 되겠어요? 그 다음 날은 1.01 곱하기 1.01이 돼요. 1%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365일이 지나가면
1.01에 365승이 돼요. 요거 계산기 있는 사람 계산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되냐면 37.78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1이 365일이 지났는데 37이 되어 있어요. 37배 성장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국면이 벌어진 거예요.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매일매일 퇴보를 한다. 오늘이 1이었는데 내일은 뭐가 되겠어요? 0.99가 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0.99의 0.99가 돼요. 365일 후에는 0.99의 365승이 됩니다. 그러면 0.03이 돼요. 점점 0에 수렴하게 됩니다. 내가 하루에 1%씩 노력했는데 37배로 성장하거나 아니면 거의 0에 수렴하거나 나의 작은 습관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아무리 작은 습관이라도 매일매일 조금씩 1%만 변화를 시켜 나간다면 결국 내가 원하는 사람 혹은 그 이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직원이 샐러드를 3일 먹었을 때 굉장히 속이 편해졌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한 번의 실패로 심리 상태까지 나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실패를 극복을 하고 계속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는 조그만 반복을 했을 때, 단 3일 반복했을 때 얻어지는 내 몸의 변화, 긍정적인 반응, 여기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게 큰 차이가 안 난 것 같지만 1%라도 좀 좋아진 걸 느꼈으면 지속하면 돼요. 계속 지속했을 때 엄청난 변화가 누적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복리 효과입니다. 내 몸의 변화도 복리의 개념으로 접근을 해서 무너뜨리지 말고 이어나가면 됩니다. 반복을 하고 시간에 맡기면 됩니다. 반복에 시간이 플러스 되면 결국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이 복리라는 것은. 이걸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직원이 한 말을 내가 싹 복기를 해봤어요. 뭐라고 했냐면 예전에는 라볶이를 먹든 밤에 치킨을 먹든 그냥 별 감각이 없었대요. 아무런 느낌이 없고 그냥 그게 일상이었던 거지. 매일과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샐러드를 3일을 딱 먹었을 때 속이 가벼워지니까 딱 하루 라볶이 먹었더니 이게 굉장히 헤비하게 느껴지고 아, 이걸 내 몸이 못 받아내는구나 느낀 거죠. 만약 그 샐러드를 3일 먹는 그 행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이걸 평생 느껴보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위가 문제가 계속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눈치도 못 챘겠죠. 근데 3일 한 덕분에 아, 이건 안 좋구나 내 몸에, 그 사실을 알아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긍정적인 부분을 배운 거죠. 이 사건에서 긍정적인 것을 배웠는데 이거에 집중하지 않고 아, 나는 안 돼 라는 거에 집중을 하면 결과가 안 좋게 흘러가는 거고 아, 난 여기서 배웠어 라고 생각하고 그 긍정적 기분을 살려서 다시 해나간다면 결국 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습관을 지속하는 게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를 했고 계속 유지시키고 단순한 것을 반복해 나가는데 큰 의미를 두셔도 된다. 힘을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 마무리하면서 오늘의 드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실패, 실수, 시련에서 긍정적인 면을 찾아보자. 본인이 오늘 느끼거나 오늘 생각한 가장 불행한 일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라도 한번 찾아보세요. 그 일에 분명히 긍정적인 면이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제가 소금물, 따뜻한 소금물을 먹을 때 쓰는 제품이 저희 서초보감에서 출시한 이 수분 톡톡. 다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침에 쓰기에 아주 좋습니다. 아침에 요거를 3g을 딱 따서 따뜻한 물, 40도 정도 물에 요 3g 넣으면 500cc 만들어서 먹게 되면 샐러드나 닭가슴살 먹을 때 500cc 다 먹어져요. 요게 닭가슴살이 좀 퍽퍽하기 때문에. 근데 500cc를 다 못 먹었다. 그러면 300cc 정도를 따뜻한 차를 만들어서 먹고 나머지는 운동할 때 먹게 물병에 다시 조금 남은 걸 따라 넣어서 운동할 때 마시면 됩니다. 이걸 먹어본 사람들은 알아요. 운동할 때 좋은 소금이 어떻게 수분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냥 물을 먹어보고 그 다음에 일반 소금을 넣어서 먹어보고 그리고 이걸 넣어서 한번 먹어보세요. 내 몸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저는 위장이 되게 예민한 편이어서 수분이 많이 들어왔을 때 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운동을 하다가 그걸 발견을 해서 이 제품을 만들게 됐는데 운동을 격하게 하고 땀이 많이 날 때 수분이 다 체표로 이동을 하고 이 위장관은 좀 냉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몸이 더우니까 이렇게 물을 한 잔 먹잖아요. 일단 처음에는 찬물을 먹어봤어요. 찬물을 먹으니까 바로 속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왜? 온도가 맞지가 않는 거지. 열을 발산을 시켰기 때문에 속은 냉해져 있는 상태에서 나는 덥다고
찬물을 먹으면 속이 감당을 못해. 그래서 따뜻한 물 먹어보니까 좀 낫긴 나. 그래도 배에서 계속 물소리가 나는 거예요. 물이 여기서 빨리 땡겨가지를 못하는구나. 그 다음에 했던 게 천일염을 좀 타서 먹어보니까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 소금이 있으면 사람의 체액 밸런스를 빠르게 맞춰줄 수 있겠다. 그래서 스터디를 하고 제품화를 해서 제가 애용을 하게 됐는데, 사실 제가 먹으려고 만들었어요. 제가 운동할 때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먹고, 일반 소금에 비해서 많이 달라요. 배에서 물소리가 안 나고, 속이 쉽게 차가워지는 사람들은 특히 수분 대사가 빠르게 일어나고, 붓기도 잘 빠지고, 그리고 건조감도 어느 정도 낮춰줍니다. 혈관 안에 수분의 양을 잘 맞춘다고 보면 됩니다. 좋은 소금은.